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거, 이게 참 재밌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은 현재 주가만 보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고개를 갸웃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바로 아마존, 트윌리오, 그리고 드래프트킹스입니다. 이 세 회사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려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각기 회사가 가진 뭐랄까 독특한 강점, 또 지금 당면한 과제들,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오늘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서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냥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집중해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목표는 딱 그거예요. 이 세 기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 그리고 잠재된 기회들. 물론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각자 투자 판단을 내리실 때, 아, 이런 깊이 있는 관점도 있구나 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요. 어떤 점이 매력적인지, 또 어떤 점은 좀 조심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우리 삶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회사죠. 아마존부터 시작해볼까요? 전자상거래의 거인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AWS 시장을 거의 개척했고 요즘엔 광고 사업까지 넘보고 있잖아요. 정말 다재다능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특히 2006년에 AWS 내놓으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시장 자체를 그냥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광고판으로 활용해서 최근 1년 광고 매출만 해도 610억 달러가 넘었어요. 와, 610억 달러요? 네. 회사 전체 매출이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광고 사업 비중도 이제 무시 못할 수준이 된 거죠.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아마존 주가가 최근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지난 9월 고점 대비해서 8%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캐시카우, AWS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이요. 이게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걱정이 좀 있어요. 특히 AI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요. 아하, AI 경쟁?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쟁사들하고 막 싸우면서 마진 압박도 커지고 예전만큼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특히 AI 투자 경쟁에서 혹시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주가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둔화라는 말,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잖아요. 단순히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AWS 성장률 둔화가요, 주문이 줄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AI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감당할 만큼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용량을 빨리빨리 못 늘려서 생기는 뭐랄까 성장통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성장통이요. 아, 네, 실제로 2분기 기준으로 보면 AWS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이미 계약돼서 앞으로 들어올 매출이 1,950억 달러예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나 늘어난 겁니다. 와, 25%나요? 그렇죠. 수요는 여전히 엄청나게 강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엄청 잘 되는 맛집인데 주방이 너무 좁아서 밀려드는 손님을 다 못 받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군요. 답답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노바라는 AI 챗봇을 개발해서 내부적으로 쓰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유망한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에 대규모 투자를 했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 엔스로픽 투자, 그 뉴스 봤어요. 네, 이게 단순히 협력을 넘어서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트레이니움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진짜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요. 결국 아마존을 볼 때는 단기적인 실적 압박이나 주가 변동 이런 것보다는 이 강력한 수요 기반하고 또 AI 시대를 대비하면 장기적인 전략, 여기에 좀 주목하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마존의 클라우드 경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회를 엿보고 있는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트윌리오입니다.
아마존만큼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꽤 흥미로운 회사예요. 네, 트윌리오. 이 회사는 기업들이 고객하고 소통하는 방식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문자 메시지 보내거나 콜센터 운영하거나 앱 안에서 채팅하는 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자동화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뭐랄까 기업용 레고 블록 같은 느낌. 필요한 통신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주 2000년에 설립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약간 AI 개념을 활용해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비효율적인 걸 자동화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요즘 생성형 AI 같은 현대적인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트웰리오한테는 이게 또 새로운 날개가 된 거죠. 단순히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AI를 써서 완전히 자동화된 고객 서비스 센터를 구축한다거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에 뭘 할지 예측하고 심지어 목소리나 사용 패턴으로 고객 본인인지 인증하는 그런 고도화된 솔루션까지 제공하게 됐습니다. 기술 진화가 서비스 가치를 계속 높여온 거죠. 근데 바로 그 AI 기술 발전이 약간 양날의 검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트윌리오 기술을 따라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뭐 오픈소스 AI 모델도 많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도 워낙 잘 나와서 경쟁사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기가 훨씬 쉬워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 말부터 주가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그 팬데믹 때 비대면 소통 폭발하면서 찍었던 최고점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이 경쟁 심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작년에 기록했던 9% 유기적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인수합병 효과 빼고 자체 사업만으로 성장한 게 9%면 조금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약간 반전의 조짐이 보입니다. 올해 2분기 유기적 매출 성장률은 13%로 다시 빨라졌거든요. 53%요? 네, 이건 회사가 연간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새롭게 내놓은 AI 기반 솔루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좀 먹히기 시작하면서 실제 성과는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시장 분석가들은 꽤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군요. 올해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가 4.55달러, 내년엔 5.21달러까지 예상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내년 예상 이익 대비 주가 수익 비율, PER을 계산하면 20배가 채 안 돼요. 그렇죠. PER이 보통 기업 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기술 성장주 분야에서는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네, 현재 주가도 분석가들 평균 목표 주가가 한 130.76달러 정도인데 그거보다 한 30% 정도 낮은 수준이고요. 바로 그 점을 좀 더 넓게 해석해 보면요. 만약에 시장이 트윌리오의 AI 적응력이나 최근의 성장 회복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분명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쟁이 심해졌다는 그런 소음 속에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경쟁 심화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다. 이 관점 흥미롭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좀 익숙하실 이름인데요. 드래프트 킹스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최근에 하루 만에 11.6%나 급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이유가 있었죠? 네, 맞아요. 표면적인 발단은 칼시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경쟁 플랫폼 때문이었습니다. 칼시 웹사이트에서 특정 주말 동안 스포츠 경기에 대한 베팅액이 기록적으로 확 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술렁했어요. 칼시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좀 생소하죠. 이게 기존의 강자들, 드래프트킹스나 펜듀얼 같은 회사들의 아성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 퍼진 거죠. 특히 그 베팅이 대학 풋볼하고 NFL 경기에 딱 집중됐다는 점에서 더 직접적인 경쟁 위협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그 칼시라는 플랫폼이 정말 드래프트 킹스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흔들 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킹스가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2012년에 판타지 스포츠 웹사이트로 시작했고요. 2018년에 미국 대법원이 스포츠 베팅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에 정말 발빠르게 합법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미국 28개 주에서 온라인 스포츠북을 운영 중이고 계속해서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고 있죠. 오랜 경험, 탄탄한 인프라, 브랜드 인지도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기반이 탄탄하군요.
그렇죠. 게다가 매일 실제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의 팀을 짜서 상금 타는 거 있잖아요.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이것도 대부분의 주에서 운영하면서 확고한 기반이 가져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드래프트 킹스는 이 스포츠 베팅하고 판타지 스포츠라는 특정 영역에서는 확실한 강점을 구축해온 회사예요. 여기서 이제 칼시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칼시는 원래 선거 결과 예측이나 경제 지표 예측, 심지어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스트리밍 횟수 맞히기, 이런 이벤트성 베팅, 그러니까 예측 시장 플랫폼에 더 가까웠어요. 물론 스포츠 베팅도 제공하긴 하지만 그들의 주력 분야는 아니었죠. 아, 약간 다르네요, 결이. 네. 따라서 최근 주말에 스포츠 베팅액이 급증한 게 칼시의 어떤 새로운 표준이 되기보다는 그냥 특정 이벤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스포츠 베팅을 진지하게 즐기는 사용자들은 전문성이나 편의성을 갖춘 드래프트 킹스 같은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치 가끔 이벤트로 스포츠 중계하는 방송국이 있다고 해서 스포츠 전문 채널 시청자를 다 뺏어올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랑 비슷하겠네요. 그리고 드래프트 킹스 자체의 성장세는 여전히 괜찮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런 경쟁사 관련 소음에도 불구하고 드래프트 킹스는 올해 33.5%라는 아주 인상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익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성장 전망도 꽤 긍정적이고요. 오, 33.5% 성장.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시장의 신뢰도를 좀 엿볼 수 있는 지표도 있어요. 그 칼시 뉴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드래프트 킹스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37명 있었는데 그중에 28명이 강력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분들 평균 목표 주가가 54.55달러였는데 당시 주가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이었죠. 40% 이상이요? 와. 네, 이 점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단기적인 경쟁사 이슈가 드래프트 킹스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이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시각을 바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좀 과민 반응해서 매수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여러 이야기거리를 낳고 있는 새 기업 아마존, 트웰리오, 드래프트 킹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아마존은 그 AWS 성장 둔화라는 우려 너머에 있는 강력한 수요와 AI 전환 가능성, 트웰리오는 경쟁 심화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턴어라운드 신호와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 그리고 드래프트 킹스는 경쟁사 부상이라는 소음에 가려진 견고한 시장 지위와 성장성, 여기에 주목하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세 기업 모두 현재 시장이 뭔가 단점이나 위험으로 여기는 부분에서 오히려 잠재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의 AWS 성장통, 트웰리오의 경쟁 환경 변화, 드래프트 킹스의 신규 경쟁자 등장 같은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 이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아마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통찰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세 기업이 마주한 도전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세 기업처럼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혹은 시장의 오해를 받고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발굴할 때 우리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에 주목해야 할까요? 아마존처럼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는 그런 능력일까요? 아니면 트웰리오처럼 기술의 진화를 발판 삼아서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일까요? 혹은 드래프트 킹스처럼 특정 시장에서의 어떤 압도적인 지배력과 브랜드 파워일까요? 앞으로 다른 기회를 평가하실 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